요새 오늘로써 511일째 하고 있는 공부가 있어요. 바로 프랑스어 공부거든요.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하는 스피킹 어플로 511일째 올 출석 해가지고 막 여기서 상도 줘요. 막 배지 같은 것도 보내주고. 그래서 요새 한국에 있는 불어 간판 이런 게 막 읽혀요, 눈에. 그러던 음, 중에 이 연극 제목이 불어인 거예요. 디몽슈예요. 여러분, 디몽슈. 저 어플 알아요, 그거. 불어가 전 되게 오래 공부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엄청 오래 했어요, 저 정말. 제대로 공부는 못, 그 욕심은 없고, 그렇게 듀오링고로 하루에 한 번씩, 10분씩 하는 게 저는 그냥 만족스러워요. 그 음. 이상은 깊이 들어가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목을 보자마자 막 친구한테 아는 척을 했어요. 야, 저거 무슨 뜻인지 알아? 저거 일요일이란 뜻이야. 막 이러면서 아는 척을 하고 갔죠. 뭐 일요일, 뭐 휴일,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그 이제 그 뜻을 가진 제목과 포스터가 사뭇 느낌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왜 저렇게 산불이 막 뒤에 나 있어, 포스터에? 그리고 집이 한 채 이쁜 집이 있고, 근데 그 앞에 잔디 깎는 남자가 있는데, 잔디 깎는 남자는 저 불길이 보이지 않는지 너무 평온하게 잔디를 깎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터 되게 예쁘다, 영화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약간 기분이 묘한 거예요. 이 이질감? 근데 약간 뭐야, 소름 끼치게 저 사람? 약간 이런 생각을 안고 이제 우란문화재단, 우란이경의 극장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일요일 날 갔어요. 네, 디멍시에 갔고요. 그날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친구랑 막 수박 주스를 먹으면서 원래 극장에 좀 도착을 하면 이제 좀 이렇게 신호도 읽고 포스터도 이게 보고 어떤 관객이 와서 관객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이런 걸좀 나도 웜업 삼아서 보다가 들어가는데 그날 너무 더우니까 막 수박 주스를 벌컥벌컥 마시고 야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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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서 에어컨 밑에 있다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일렬에 앉았거든요. 일렬에 앉았는데 배우가 시작 전에 이제 앉아있는 공연이에요. 이미 나와 있어요. 무대 위에. 그래서 친구를 막 더더워 이 얘기를 막 끊이지 않게 하면서 시끌벅적하게 들어갔는데 일렬에 딱 앉으니까 그 배우가 너무 이렇게 고결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쏙 들어갔죠. 그래서 조용히 해. 이러면서 이제 시작한 건 아닌데 시작한 것 같은 그 이제 그런 스무스한 연결.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 소리가 계속 나요. 실제 바람도 불고 있고 선풍기에 의해서 바람도 불고 있고 바람 소리가 쉬 하면서 계속 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창작자 입장에서 특히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벌써 시작됐구나를 느꼈어요.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는 걸 들으면서 이 바람 소리가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공연에 몰입을 스무스하게 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연은 넌버벌 퍼포먼스죠. 연극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없고요. 댄싱도 아니고 음악극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아시아에서 벨기에 극단이 공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 없이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고 느끼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공연을 사실 낯이 익었거든요. 이 제목이. 근데 뭐 불어니까 낯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비뇽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음, 프랑스를 그냥 여행 가서. 근데 이게 아비뇽 축제에 올라왔었다는 거예요. 제가 2014년만 해도 그렇게 외국 가서 공연을 볼 정도로 사정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냥 배낭여행처럼 무전여행 하다시피 했던 거라서. 그래서 그때 공연을 많이 돌아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거기서 올라갔었고 그 이후로 많은 축제에서 공식 초청작이 되고 상도 많이 탄 그런 공연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공연 보신 분 있으세요? 저희 패널 중에? 저는 어제 막공 일열 중앙에서 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입장할 때 깜짝 놀랐어요. 누가 있어서?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라이온 킹보다 좋았다고 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음. 라이온 킹보다 좋았다.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이 말이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신호를 말씀드리자면 두 그룹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취재하는 취재진들의 이야기와 일상생활을 그냥 가정에서 보내고 있는 어떤 한 가정. 이렇게 두 그룹을 보여주는데 이 두 그룹이 사실상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일단 취재팀은 북극으로 취재를 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물론 말이나 대사는 안 나오지만 북극이 딱 봐도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야. 막 무너지고 있어. 이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밟는 땅이 막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막 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 연기를 너무 잘해. 마임을 너무 잘해서 막 이렇게 서로 잡아주고 막 그래요. 그 상황에서
취재를 막 어렵게 이어나가요. 그 장면은 마치 블랙 코미디 같이 연출이 돼요. 넘어지려는 걸 잡으면서 막 그 마이크 소리가 막 먹히기도 하고 막 올라타기도 하고 서로 북극 땅이 좁아지니까 막 거기 서로 엎히고 막 이러면서 우스꽝스러운 게 연출이 돼서 막 깔깔 웃어요, 관객들이. 깔깔 웃는데 그러다가 한 명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빙하 바닷속에 쏙 빠져서 이제 사고사고를 당하게 되는 이 취재팀의 여건이 한번 쫙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 일상으로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 이 가족은 너무너무 더운 폭염 속에 살고 있어요. 집안 곳곳에 선풍기가 막 틀어져 있고요. 근데 선풍기가 막 되다 말다 해요. 이게 전력이 뭔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할머니가 한 분 사시는데 할머니가 2층에서 그 애니메이션 업에 나오는 것처럼 전동 의자 있죠. 2층에서 달달달달 내려오는 그걸 타고 내려오시는데 안 내려가지는 거예요. 왜? 전기가 끊기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결국 걸어 내려와요. 걸어 내려오고 선풍기가 막 틀어져 있는 와중에 식사를 하니까 막 선풍기 바람에 뭐가 날아가요. 그런데 웃긴 거는 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아. 선풍기 바람에 내가 먹던 컵이 쓰러져서 물이 엎어졌는데 개의치 않아. 괴념치 않고 밥을 막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깥에 토네이도가 부는지 창문이 깨지면서 뭐가 하나 날라옵니다. 근데 그게 중앙에 팍 하고 떨어지는데 홍학이에요. 돌도 아니고 뭐 나무 쪼가리도 아니고 홍학. 저는 사실 일렬에 앉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헉!"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음. 왜냐면 깔깔대다가 처음으로 좀 음, 충격적인 장면이었거든요, 저한테. 음. 사실 이게 물론 인형이겠지만, 인형이란 걸 너무 알지만, 서도 동물의 사체가 날라와서 떨어진 거잖아요. 음, 크기가 작지도 않아요. 홍학 여러분 크잖아요. 네. 비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되게 무게감 있게 펑 하고 떨어져요, 무대에. 근데 너무 예쁘던데, 홍학을 보니까. 예쁘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징그러워요. 지금 날아가는 어, 퍼펫이랑 죽는 홍학이랑 달라서 저도 놀랐어요. 저도 계속 저는 사실 그 전에 북극곰 엄마랑 아기 떨어질 때부터 이런 거 계속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가정의 일상생활 안에 갑자기 그게 날라 들어오면서, 이건 드라마다. 여기서부터 드라마인가 보다. 저는 기대를 했어요. 충격과 동시에 여기서 뭐가 바뀌나 보다.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홍학 사체를 보고도 일상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또 살아갑니다. 심지어 홍학을 요리해서 먹어요. 사체를 이렇게 들길래, 어떡해, 어떡해, 막 이랬는데 조금 있다가 통닭구이가 나와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막 그걸 또 먹어요. 괴기하잖아요, 좀. 저 정도면 재해인데 저렇게 홍학이 집안으로 날아들어올 정도의 토네이도면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일까? 근데 그걸 요리해서 또 먹으면서 파티를 막 열어요. 빨간 드레스를 입고 나오면서. 근데 홍학이 날라온 그 깨진 창으로 토네이도가 또 계속 몰아칩니다. 그래서 먹다가 사람들이 다 날아가요. 예쁜 드레스를 입은 채로 날아가요, 막 이렇게. 그 광경이 우스꽝스러움과 괴기스러움의 그 절묘한 그 경계에 있어요. 연기를 일단 너무 잘하셔서 재밌고요. 막 날아가는 연기를 하는데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재밌고 근데 웃어도 되나? 웃으면서 약간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공연을 봤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 그 두 그룹의 이야기고 전체 씬을 아우르는 어떤 배경은 재해인 것 같다. 이런 걸 팍팍 느끼게 해주는 그런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연출 포인트 정말 재밌는데요. 지금 주스님이 또 말씀해주신 북극곰. 북극곰이 어떻게 등장하죠? 퍼펫으로 등장하죠. 네, 맞아요. 사람 살 아니고 영상 아니고 퍼펫이거든요. 퍼펫이 좀 많이 나와요. 북극곰도 퍼펫이고요. 할머니도 퍼펫이에요. 지금 한국 뮤지컬에서도 요새 퍼펫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네. 많이 나오고 있죠. 한국에서 보시는 퍼펫은 좀 어때요? 이제 막 개발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워낙 좋은 모델들이 많으니까 해외에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분들의 퍼펫은 리얼했어요. 정말 리얼했고, 그 인형 자체도 너무 리얼했고, 그걸 만지는 손짓? 이런 것도 너무 실제에 가까워서 1열, 2열, 3열? 이 정도까지는 정말 북극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실감을 하셨을 것 같고요. 사운드랑 기가 막히게 맞아요. 북극곰이 포효하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울안에 전시가 진행 중이에요. 같은 극장에서. 근데 북극곰 전시거든요. 북극곰의 눈물이라는 전시인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전시 자체는 별개인데 요거랑 일맥상통하니까 우란에서 이렇게 같이 마련해 주신 전시예요. 근데 그 전시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보십사하고
해놓은 전시가 한 두세 건 정도 울 안에 있습니다. 네, 북극곰 퍼펫, 할머니 퍼펫 다 너무 재밌게 봤고, 그 퍼펫 때문에 이제 잠깐 환기가 되잖아요, 사람이. 이제 동물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심각했던 것에서 또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있기도 하고. 이게 제가 동물 애호가라 그런지 연극에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동물이 죽는 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다큐 같은 데서도 동물이 어떻다 하면은 되게 절절하게 마음 끓잖아요. 강아지가 막 사람한테 맞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이런 거 되게 마음 아파하잖아요. 북극곰이 어미곰과 새끼곰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빙하가 이렇게 나뉘면서 갈라지면서 막 어미곰이 포효하는 장면으로 암전이 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 우리가 큰일 났네. 이런 거를 이제 딱 너무 직관적으로 알려주거든요. 여태까지 막 우스갯소리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게 이 메시지가 맞아? 내가 느끼는 이게 맞아? 약간 아리까리 할 때쯤 북극곰이 등장해서 그렇게 직관적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 이거는 이 얘기야. 자연재해에 대한 얘기야. 이거를 확 느끼고 나머지 장면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연출 포인트로는 그래서 퍼펫이 재밌었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영상을 활용을 되게 독특하게 하시는데, 이 인물들이 보는 시각에 대한 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상이 어떤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보통 배경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쵸? 바다를 표현하고 싶은데 바다를 여기다 갖고 올 수 없을 때 뒤에 바다를 열어놓는다던가 도시를 표현하고 싶을 때 도시 장면을 띄운다던가 그런데 이거는 촬영된 영상이 뜨면서 이 취재진들이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재진들이 보는 시각을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빙하가 떠내려 내려가는 모습이 막 나와요. 그러고 이 카메라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사고사를 당하거든요. 카메라맨이 사고사를 당하는데 그 카메라맨이 빠지면서 카메라가 같이 빠질 거 아니에요.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영상이 확 물에 잠겨요. 음, 그러면서 사운드가 또 와글와글 물에 잠긴 사운드가 확 나오는데 이건 내가 빠진 거지 완전. 음, 관객이 우리 다 같이 빠진 거예요. 그거를 확 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음, 바다에 정말 내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내가 보는 저 무대 위에 저 취재진의 일을 내가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언제든 나한테 내 목전 앞에 올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게 확 오는 연출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물에 빠진 소리가 한동안 이어집니다. 왕왕왕왕 이렇게. 물에 잠기면 얼마 못 가잖아요. 사실 숨을 못 쉬잖아. 우린 아가미가 없으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그게 이렇게 연장될 쯤에 또 탁 장면이 전환되면서 숨을 쉬게 해주고. 음, 그래서 관객을 우리 쪽으로 끌어왔다가 너희의 이야기야 이렇게 끌어왔다가 살짝 빼줬다가 음. 그래서 되게 저는 완급도 너무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아 근데 이게 에딘버러 가면 사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넘버벌 하면서 퍼펫 하면서 제가 음, 옛날에 리뷰했던 핫당스 극단이 생각이 좀 났어요. 음, 이런 음, 영상 활용하는 거 이런 것 음. 때문에 좀 생각이 났고 그래서 디망슈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와 자연재해를 취재하러 가는 이 사람들의 공통된 환경 아래에 두 가지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이고요.